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어서 우리 김병건 기자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무척 좋아하시는데요. 네, 김병건 기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서정현님, 북커스님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나서 오늘도 또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할 텐데요. 끊임없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입춘 한파가 대단히 매서웠는데 오늘 날씨 굉장히 푸근합니다. 거의 봄 날씨 수준입니다. 이번 주 주말도 이렇게 푸근한 날씨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날씨가 푸근해지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도 서둘러서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윤석열 8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18일 날 9차 변론을 한다고 하고요.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는 피해자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들 예측하고 있는데 탄핵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이템입니다. 네, 어제 8차 변론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석했는데요.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뉴스가 터졌습니다. 바로 개헌 전날 그리고 개헌 당일 국정원장, 대한민국의 정보수장인 국정원장 조태용과 김건희 문자를 주고받은 부분입니다. 어제 탄핵 변론 하다가 국회 측 변호사가 물어봤습니다. 탄핵 전날 김건희가 2차례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 조태용이 답장을 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좀 그날 어제 나왔던 관련된 그 질문 그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국회 측 변호사가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면 뭐라고 할 건가 이렇게 묻자 조태용 국정원장은 뭐가 남아있다면 의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쪽 대리인이 개헌 당일에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는 건 이상하지 않냐.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냐 이렇게 묻자 조태용 국정원장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론적으로 우리 김병건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나눠서 얘기는 이제 여쭤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대통령님 여사 권력의 한 축이라고 이끌어지고 권력의 핵심이라고 많은 여권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해왔던 분인데 그분이 그 다음 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저거는 보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물어본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대답하기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안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개헌 전날인 12월 2일 한밤중에 문자를 2번을 김건희가 보냈는데 바로 답장한 게 아니라 다음 날 답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건 기자님 말씀으로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바로 답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껄끄러운 질문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한밤중에 저녁 식사 물어볼 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그럴 성품도 아니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리고 왜 국정원장이냐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김건희 씨가 이 내란 과정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정보수장인 조태용에게 이거를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조태용 입장에서는 바로 답하기에 그렇죠. 애매했던 것 같고 저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뭐 만우한테 몰랐던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알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역설인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있었다. 많이 알고 있었고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었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전날 밤에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 그 이상민이 얘기했던 거죠. 개헌 당일날 윤석열이 김건희도 몰라 알면 되게 화낼 거야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예전에 방송에서 다뤘을 때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김건희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민이 얘기한 것은 김건희가 계엄에 연루된 것을 일단은 제외시키기 위한 알리바이용 아니겠냐라는
저희가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김병건 기자님 얘기로는 계엄 전날 김건희가 2번이나 문자 보냈고 조태용 같은 경우는 답을 다음날 한 건 김건희가 이미 계엄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다. 알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김건희는 일단 계엄에 대한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일단은 예, 저희가 볼 때는 중요 종사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JTBC에서는 계엄 전날 피부과 갔었다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해요. 다 이거 김건희는 계엄에 관련돼서 깊숙이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김건희는 제외됐다라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알리바이를 1년에 알리바이용으로 뭔가 맞춘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워낙 김건희 비하폰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한테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건 뭐 일상적인 것도 아니었냐라는 또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상적으로 많이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연락을 한 것 그건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그 조태용 씨가 그랬잖아요. 뭐 오래간만에 드문 일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많이 통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자주 그렇죠. 있는 일.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내 정보기관 수장과 자주 연락할 일도 없고 연락해서 뭐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국정원장이랑 통화할 일이 뭐냐, 왜 하냐라는 거죠. 이 자체가 국정농단이다라고 이미 많은 분들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한간에 떠돌듯이 김건희 통일 대통령 꿈꿨으니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자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국정원장에게 저걸 했다. 이거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봐도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할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많은 네. 것이 함유돼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만 봐서는 그리고 그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면 그게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마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건 검찰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어제 조태용 원장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뭐가 있냐면 뭐가 남아있다면 의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남아있다면 의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 뭐가 남아있지 않도록 다 조치를 취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싹 다 지웠다, 정리를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뭐가 남아있다면 의심할 수 있다는데 다 지웠다라는 거 자주 있는 일 아니다라는 것과 무슨 내용이었냐라고 했을 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많이들 지적하지만 대통령 영부인과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문자를 받았으면 그거를 왜 기억을 못합니까? 아니 뭐 조태용 원장 머릿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뭐 지우개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지금 더군다나 국정원장 정도라면 이런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이 아닐 터인데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게 얼마나 뻥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7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단둘이 식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다 나요. 아 그럼요. 다 나요. 그때 무슨 말을 했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다 기억이 납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또렷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충되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 뭐 두 가지 그러니까 뭐 경우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 김건희는 계엄 사실을 김건희한테는 알리지 않는데 김건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런 것을 조태호한테 물어볼 수도 있다. 예, 그게 우리가 하나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통령실에 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사람들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예. 6명이니 8명이니. 근데 그게 이제 핵심 인원이 6명인지 8명인지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실제로는 더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대통령실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설령 얘기하지 않았어도 김건희 여사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진 거죠. 첫 번째, 김건희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상민 얘기대로. 그러나 김건희는 이미 본인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이걸 확인차 조태용한테 전화를 한 것이다. 두 번째, 이미 김건희도 다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 더 보충적으로 물어봤을 수도 있다. 세 번째, 김건희가 이 개헌과 관련된 모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인 영부인이 국정원장에게 한밤중에 문자 보내고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정농단이다. 결국은 김건희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결론 지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내란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건희로 다가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 하나를 악마화시키는 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악마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뒤에서도 잠깐 다루겠지만 지금 창원지검 같은 경우 명태균 수사와 관련돼서 넉 달째 하고 있는데 명태균 특검 발의한다니까 발의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 시작이 뭡니까? 김건희 공천 개입인데요. 김건희는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지금 불법 개헌 내란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거니와 이 지금 이 불법 개헌과 관련된 첫 트리거가 됐던 명태균 특검, 명태균 지금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김건희를 조사에서 제외하고는 이 시작과 끝이 연결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기 조태용 같은 경우는 이 되게 웃긴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흠집 내려고 얘기했다가 이재명이랑 통화하라고 얘기했다, 홍장원이. 그래서 정치 중립 위반이다 얘기했다가 국회 측 대리인으로부터 아니 조태용 당신 국정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신상범 정보위원장이랑 통화했잖아. 그러면 당신 얘기한 건 정치 중립 아니야? 정치 중립 위반 아니야? 이런 논란이 한 번 있었고요. 어제 뭐 가장 결정적이었던 증인이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공포탄 지참하고 국회의원 다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8일 날 9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의 최종 진술까지 하면 3중에 있을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어차피 뭐 이미 결정됐어요. 이미 결정됐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네. 지난주 얘기랑 약간 사뭇 틀린데. 결정 끝났어요. 이제. 저는 출직일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얘기 그냥 바로 넘어가죠.